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의 신 방송입니다. 140회 오늘 취업의 신 방송이고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 마술의 신님은 저희 신입 매니저님입니다. 네, 신입 매니저님이에요. 인사 좀 해주세요. 마술의 신님 채팅창에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 저희 140회 방송 취업의 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취업의 신 방송은 기업들과 구직자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하는 방송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통해 기업 홍보의 이미지 개선을, 그리고 구직자들에게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 관련해서 최종 합격까지 할 때까지 유용한 팁을 드리는 취업의 신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의 신 최구치입니다. 네, 오늘의 방송 순서는 컨설팅 에피소드 그리고 자소서 주요 항목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고,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NCS 실무인재 채용 전용 코너 또 준비했고, 오늘은 특별히 그 취업 힐링 코너, 여러분들 지금 지원 많이 하시면서 좀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취업 힐링 코너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Q&A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프리카 방송을 오늘 화요일 9시에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즐겨찾기랑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랑 업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컨설팅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팅 에피소드. 오늘의 회원은,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남자 31살이고요. 근데 이 회원이 스펙이 H대학교 바이오 메디컬 학과, 말해버렸네요. 이건 아마 편집을 해주실 거예요. 지방 사립대 바이오 메디컬 학과 학점 4.09예요. 학점이 4.09. 4점대예요, 학점이. 근데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이 사실 없어서, 자, 자리 좀 이동해야겠네. 사회 경험이 없고, 공백기가 4년이나 있던 회원입니다. 공백기가 4년이나 있던 회원이라서, 저한테 되게 많이 하소연을 했었죠. 자소서에 뭘 써야 될지. 근데 공백기 4년이 왜 있었냐면, 약학전문대학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 좋은 편이지만, 수험생활로 사회 경험이,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이 아예 없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전공에 대한 지식은 좀 많더라고요. 학점이 좀 4점대고, 준비했던 것도 약학전문대학원이라서. 그래서 이런 전공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은 편이라서, 바로 지원을 하게 했습니다. 서류나 이런 걸 세팅하는 것보단 바로 지원을 하게 해서, 이제 면접을 가게 해서, 3주 만에 합격을 했어요. 어디를 합격했냐면, 바이오 서포트라는 GMP 직무, 바이오 서포트의 GMP 직무에 합격을 했어요. 바이오 서포트의 GMP 직무.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제약회사의 품질이나 생산관리 있죠. 제약회사의 품질이나 생산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직무예요. 네. 컨설팅을 하는 직무로 취업을 했고, 근데 이제 이 회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 회원이 공부하면서 수험생활 하면서 헬스장에서 이제 헬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헬스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헬스장에서 뭔가 역할을 맡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헬스장에서 뭔가 맡은 일을 사회 경험으로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고, 결국에는 바이오 서포트라는 GMP 직무에 통과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회원을 왜 설명을 하냐면,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31살인데, 학점이 높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바이오 서포트라는 GMP 직무에 최종을 합격을 했고, 지금 출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원을 보고 좀 힘 좀 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원의 취업 스킬을 말씀드리면, 사회 경험이 좀 없는 편이라서 본인이 가진 강점인 학점이 높은 것을 활용해서 이제 면접을 빨리 가게 했고,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한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구직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이 회원처럼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근데 이 회원이 사회 경험이 없어요. 아예 사회 경험이 아예 없어서 막상 이제 면접에 가서 어필한 거죠. 학점이 높기 해서 이제 높이기 위해서 했던 실습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제 어필을 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그 이력서나 자소서를 막 수준을 되게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수준은 딱 저희가 이제 취업이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취업 스킬 정도로만 사실 작성을 하셔도 소요 통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제 거 핸드폰을 막 던지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그런 스펙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마감일 3일 전에 꼭 지원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순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시기죠. 그래서 직무 관련 그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시리즈인데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중에 직무 관련 사회 경험 편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직무 관련 사회 경험 이걸 특별히 준비했는데 많이 궁금하신가요? 네. 근데 지금 11명 오셨는데 11명 오셨네요. 업 한 번씩 누르고 갑시다. 업 한 번씩. 업이랑 즐겨찾기. 그렇죠.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시리즈 중에 오늘은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직무 관련 사회 경험 기대 많이 되시죠? 직무 관련 사회 경험. 루아님 반갑습니다. 네,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업이 7개예요. 7개인데 업이 10개까지 되면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딱 3분만 업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시작을 할게요. 네, 지금 업이 7개입니다. 3개만 더 눌러주시고. 무리한 부탁인가요? 업이 뭐 돈이 든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있으시면 됩니다. 업 한 번씩 눌러주시면 7개입니다. 지금 7개 8개 2분만 더. 업이 이제 밑에 보시면 업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업을 받고 갈게요. 저희가 별풍선은 안 받아도 업은 받습니다. 업 딱 10개 받고 이제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시리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직무 관련 사회 경험 편이고요. 그리고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제가 뭘 했냐면 저희가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을 진행을 했어요.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페이스북에 취업의 신 검색을 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이제 지난 방송 보시면 되고. 업 딱 지금 한 분 남았어요. 10개. 9분이 업을 하셨습니다. 9분이 업을 하셨네요. 업 하나만 받고 시작을 할게요. 업 한 번씩 갖고 가겠습니다. 근데 딱 10개가 됐네요.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이제. 일단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중에서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은 요즘 사실 트렌드인 NCS 채용 전형과 더불어서 이제 공기업, 사기업에서 많이 붙는 자소 항목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들 많이 해요. 사실 처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 네.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왜냐면 면접에서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그 내용을 이제 특히 직무 관련 사회 경험에서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 사회 경험 작성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제가 오늘은 그 취업의 신에서 특별히 그 우리 교육 회원 중에서 중견기업 인사총무에 합격한 자소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업을 계속 누르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딱 10개가 돼서 일단 공개를 할게요. 제가 뭘 공개할 거냐면 그 실제로 중견기업 인사총무 마니커입니다. 그 마니커라는 회사 인사총무에 합격한 회원인데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인사총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좀 직장 생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서 직무 관련 사회 경험, 인사총무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을 어필을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인 케이스인데, 실제로 합격한 자소서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읽어 드릴게요. 아르바이트 사원 채용안이 조기 퇴사를 막다. 대학교 2학년 시절 2년간 일한 취업의 신 카페에서 열정을 발휘해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뽑으며 조기 퇴사율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카페가 명동에 있어서 다국적의 사람을 응대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오는 업무 강도가 아르바이트생의 조기 퇴사를 초래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정자님께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채용을 위해 구직 구인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문의 전화에 응대하며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오래 일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고, 그 다음 말의 빠르기 등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자를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1년 6개월간 5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뽑았고, 채용 후 관리를 위해 인수인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제조 레시피를 문서화해서 들고 다니며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5명 모두 평균 6개월, 그중 1명은 3년간 일을 함으로써 조기 퇴사율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입사 후 사람과 인사의 중요성을 항상 유념하며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제가 사실 뭐 글로 보여준 게 아니라 좀 말로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매니저님께서 페이스북 취업의 신 검색을 친구 추가를 하시면 영상으로 이제 올려주실 거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영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합격 저희 자소서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을 작성을 할 때는 특히 자소서에 성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실제로 이제 1년 6개월간 5명의 숫자로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5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했고, 그래서 딱 이렇게 성과를 드러낸 거고, 또 이분들 그 5명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평균 6개월,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3년간 일을 함으로써 이제 조기 퇴사를 막았다,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을 작성을 할 때는 자소서의 첫 번째로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성과를 드러나게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숫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내용을 쓸 때 저희가 이제 취업의 신 4단계 자소 공식 중에, 저희 취업인 자기소개서 공식 중에 4단계 공식이라고 있죠. 뭐냐면 첫 번째로 2갈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경험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 경험의 성과, 그리고 네 번째로 기여할 점을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유령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숫자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의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을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어떤 사례를 작성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시처럼 제가 방금 아까 말로 학교 자소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직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그걸 직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는 일인데, 이 본인이 이제 지원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나의 경험 중에 이런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유사한 일이 있는지를 고민부터 해보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회원 같은 경우도 그 인사총무 업무 중에 사실 채용 업무는 가장 신입들이 하는 기본적인 업무예요. 저도 사실 전 회사에서 이제 저도 이직하기 전에 취업의 신에 이제 오기 전에 일을 했을 때 인사총무 직무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채용 업무 같은 경우는 신입들이 주로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회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로 뭔가 면접을 보고 채용 업무를 경험해봤던 거를, 물론 아르바이트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치를 활용해서 그리고 저희 취업의 신
공식인 자소 작성 공식인 4단계 공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합격 확률을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하는 합격자는 마니커 인사총무 직무입니다. 저 회원이 지금 잘 일하고 있고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 사회 경험을 작성을 할 때 사례가 특히 어려운데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직무인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단순화해서 관련 경험을 한번 어필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순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시리즈, 직무 관련 사회 경험 편, 인사총무 직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순서는 NCS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입니다. NCS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 NCS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예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저희 원래 방송 콘텐츠인 그런 콘텐츠들을 좀 빨리 끝내고 지금 막 채용고가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라서 좀 질문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Q&A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NCS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 면접 질문은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니다.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니다. 자, 채팅창에 한번 쳐줄게요. 오늘의 질문은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캐리어 싸겠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 면접 질문이 이전에도 많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면접이나 이런 채용 트렌드가 점점 이제 NCS 실무 인재를 뽑는 거니까 완전 좋나요? 자연가요 이제? 어떻게 답을 할까요? 국내도 아니고 해외입니다. 해외 외국이에요. 외국. 어떻게 답을 할까요? 솔직히 네, 자유인가요?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한번 답변을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번 이거 만약에 실제로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을 한번 하면 제가 한번 봐드리고 어렵죠? 근데 사실 이거 면접장에서 딱 받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런 질문들. 네.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질문은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니다. 다 붙을 고얌님.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난감하죠? 준영님.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면접자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거죠.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만약 저라면 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입사 후에 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배우자가 외국으로 이제 발령이 난다면 저는 먼저 배우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외국으로 이제 발령이 났을 때 가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다라면 저는 먼저 배우자를
먼저 발령이 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것이고, 저는 한국에서 일단 제가 입사한 회사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면서 뭐 주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배우자를 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좀 저는 원래 배우자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러운 발령이기 때문에, 또한 회사 내에서 좀 회사 내에서 좀 그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좀 알아보고, 저는 이제 상사님께 말씀을 드리 이런 사정을 말씀드려서 제가 좀 더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C에서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반 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막판인가요? 아니면 제가 방금 이제 질문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 코치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이 뭔가요? 입사 후 배우자가 외국어로 발령이 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외국어로 발령이 났다. 좋습니다. 그럼 이 최 코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복습 시간. 네. 뭐라고 답변했었냐면, 저는 일단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배우자가 발령이 난 곳에 가는 것을 발령이 난 곳에 이제 갈 것을 희망을 한다라면, 저는 이제 배우자가 발령이 난 외국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와준 다음에, 전 사실 배우자랑 떨어지는 거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할 것 같아서 그 회사의 연차라든지 아니면 휴가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정을 저희 상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더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뭔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라면은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났다. 그럼 일단 발령이 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전 일단 속으로는 충격일 겁니다. 아씨, 같이 사는 줄 알았더니 주말 부부도 아니고 외국으로 발령이 나? 외국이면 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은 쓰라리고 되게 아쉽지만은 일단 카톡 할 때나 전화를 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진짜 회사에서 진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해외로 발령된 거 안네. 근데 그 들으면서도 좀 나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뭐 당황스럽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말을 꺼낸 뭐라 그럴까요? 와이프님? 뭐라 그럴까요? 누구 아내? 우리 용한 아내? 최 와이프? 최 아내? 최씨 부인? 최 시부인 외국 발령 소식을 듣고 나니 되게 기분도 좋고, 근데 되게 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떨어질 생각하니까는 우울해지는데, 근데 우리 최씨 부인도 회사에서 그 얘기 듣고 나한테 말할 때까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나는 그 너희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뭐 나한테 미안한 마음 들었겠지. 그래서 더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니까는 우린 떨어져 있어도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영상 통화 되잖아. 카카오톡도 그렇고 또 메일도 그렇고. 다시 옛날에 시절 떠올리면서 손편지 대신에 약간 영상편지 같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죠? 손편지 대신에 이제 네. 애틋한 마음을 갖고, 또 자기가 어차피 내가 볼 때는 1년에 2번 정도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만나면 되고, 또 나도 어차피 좀 연차가 있으니까 나도 휴가 있잖아. 그거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적어도 한 1개월에 하루씩은 휴가 내서, 예를 들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을 끼고
월요일날 휴가 내서 그렇게 내가 자기한테 갔다 오면 되잖아. 뭐 그 정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겠지?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거네. 야, 우리 되게 기분 좋지 않아? 꼭 군대 갔을 때 남자가 군대 갔고 여자가 기다리는 건데 지금 우리는 성별만 바뀐 거야. 어차피 거기 외국 발령됐을 때 오랫동안 있을 것도 아니잖아. 평생 동안. 그럼 괜찮을 것 같아. 와서 우리 즐겁게 밥 먹자. 떠날 때까지. 한 다음에 주말이나 아니면 그날 당일날 저녁 때 고급 뭐 뷔페나 뭐 그런데 잡습니다. 예약합니다. 거기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이면서 기분 좋게 하면은 아마 와이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릴 거란 말이죠. 면접관님, 저는 지금 이렇게 직접 상황극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좀 더 리얼리티한 것 같습니다. 더 현실적이고. 여러분들 그 질문들을 봤는데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문제의 그 전제가. 관점이 말씀 전제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데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애다. 네. 떨어뜨립니다. 아시겠죠? 만약 연애하는 중인 남녀 사이일 때 해외로 발령을 간다? 이게 좀 더 쉽죠. 아, 결혼하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 또 문제로 나오면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상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이런 답변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원론적인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상황극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야, 얘 되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뛰어난 애구나 이렇게 합니다. 연호 선생님은 지금 와이프분이랑 같이 보시나 봐요. 저희 멘토리 회원인데. 외국으로 간다고요? 외국으로 간다. 아내가 해외 출장 갔으면 그때부터 홍대 클럽 가서 놀겠습니다. 뭐야?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지. 아니 뭐 홍대 클럽 가서 노는 게 뭐 어때서요? 최코치님. 아, 결혼해서요? 네. 안 그래요? 결혼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왜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어때요? 솔직히 홍대 클럽이 뭐 어때서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홍대 클럽이 뭐 어때서요? 홍대 클럽 가서 그냥 뭐 탄산음료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그 춤추고 12시 넘기 전에 나오면 되는데 사람들 없을 때 한 10시에 들어가요. 12시에 나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초코치님 불순한 의도로 한번 그렇게 아닌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자 꽂으세요. 무슨 소리요? 면접은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초코치님 못 들어간다고 홍대는 20대 초반까지만 야 우리 영디님 되게 잘 다니시나 보다. 근데 저 사실 홍대 클럽을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그럼 어디 가봤나요? 비밀입니다. 홍대를 제가 안 가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몰라서 제가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순서는 그 다음 순서는 취업 필링 코너입니다. 오늘 신설된 새로운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할 때 되게 힘드셨잖아요. 엄청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힘든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최코치님 최코치님께서는 언제 구식 활동할 때 언제가 좀 힘들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힘들었을 때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합격한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요? 이때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끼세요. 네. 갑자기 왜 끼죠? 아니 대본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또 이상한 대본이랑 또 영혼이랑 진짜 말했어요. 아 진짜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었죠. 아 저는 그
최종 맞습니다. 골게터님 맞습니다. 최종 떨어졌을 때 최종 맞습니다. 떨어졌을 때. 대본에는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멘탈 관리하는 방법 이걸 했는데 체코치께서 이상한 거 아 진짜 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실제로 진짜 힘들었던 걸 생각을 했어요. 대본이란 게 아니라. 자 이제 방송이 이제 그 예를 들면 4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체코치님께서 저처럼 다이나믹한 말투와 표정을 구사하신다면은 제가 그 즉시 빼겠습니다. 오늘의 추빌린 코너의 그 주제는 뭐냐면 아까 골게터님 맞추셨어요. 뭐냐면 최종 면접 탈락 시 멘탈 관리 방법은입니다. 멘탈 관리 방법. 될것 같아. 하나 세팅해놔야겠다. 네. 최종 면접 탈락 시 멘탈 관리 방법은 대표님 최종 면접 탈락했을 때 어떠셨나요 기분이? 대표님은? 자 다시 그 하이라이트 영상 들어갑니다. 자 최종 면접 탈락했을 때 멘탈 관리 방법은 예를 들면은 혹시 최코치님께서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 사실 없습니다. 저는 네. 구직 활동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 최종에서 떨어졌을 때가 대략적으로 한 5번은 되나? 아 5번 다섯 넘는 것 번이나. 같다. 저는 한 2년 동안에 구직 활동을 계속 했었으니까 많이 떨어졌었는데 진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진짜 그야말로 hell. 저 영어 발음 원래 안 합니다. 저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영화에. hell. 아 진짜 hell. 제가 좀 해보세요. 헬. 네. 근데 끼시겠습니까? 5개나 최종 면접에서 안 되신 건가요? 5개나? 5개 이상 됩니다. 5개 이상. 자, 말 돌리지 마시고 한 번 더 hell. hell로 꼬셔야죠. hell. 헬. 아 제대로 꼬셔야 돼. hell. 아 근데 5번이나 떨어지셨네요. 추억의 신 대표님도. 자, 그래서 다시 하이라이트 편집이 돌아가면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멘트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예전에 진짜 처음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일단 통보 자체가 안 옵니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으면은 떨어졌다고 이야기라도 해주면은 좀 괜찮을 텐데 그죠? 한 아, 일주일, 네. 2주 동안 겁나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저는 완전 그 한 일주일 동안에는 구직 활동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안 된 거 어떡해. 근데 여러분들은 명심하실 거는 저 박장호 대표 지방대 한림대학교 학점 3.2 토익 235점 공백기간 2년으로 공기업, 대기업, 외교기업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나 같은 애도 좋은 기업들 종류별로 합격했잖아요. 그럼 정답이 뭐냐? 그 회사랑 여러분들이랑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여러분들이 못해서 모자라서 찐따 같아서 무절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나는 최고다. 자, 고로 1차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보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질 때가 더 죽어납니다. 기대를 하지만 했기 때문에. 네. 부정적인 마인드는 그냥 흘려버리시고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랑 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랑 안 맞아서 그렇구나.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성한테 대시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재미가 없거나 뭐 유머 감각이라든지 센스가 없으면은 그건 분명히 본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90%, 95% 이상은 다 나름대로 각자 인생에서 잘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내가 사회 나고자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합격에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종료했고, 폴라폴! 나 내일 강원 도청 가가지고 취업 특강하러 가는데, 자네도, 강원대학교랑 강원 도청이랑 가깝잖아. 일단 와. 대표님 와가지고- 시간이 언젠가요?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지하 1층이었나요? 오전 10시 지하 1층 강원 도청에서 도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도청에서 일하는 단기 뭡니까? 뭐 행정 인턴분들. 맞습니다. 행정 인턴분들 네. 대상으로 특강을 하니까는 자 콘서트 못 들어봤으면은 들으러 오세요. 알겠죠? 뭐 춘천이나 강원도에 사는 친구들이다. 이 방송 듣고 있다. 내일 강원도청 지하 1층에 오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강원도청 법무과에다 물어보세요. 그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교육 법무과에다가 오늘 취업의 신 특강이 있던데 장소가 어딘가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네. 그럼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도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시면은 제대로 한림대인데 왜 취업을 이렇게 잘했는지 내 스펙이나 합격한 기업은 요 위에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올해 2번째 취업책을 냅니다. 취업 시장 끝판왕 책이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최코치님 네, 해주세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 최종 면접 탈락 시 멘탈 관리 방법은 결론이 뭔가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회사는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제 책은 아마 하반기 취업 시즌 예를 들면 7월달이나 8월달에 나올 것 같고 지금 이미 책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취업 쓰고 나서 띄어쓰기 한다면 박장호 아니면은 박장호 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한번 또 효과해주세요. 근데 Q&A는 안 하시나요? 네? Q&A는 안 하시나요? 뭔가 시도하다가 어설프게 끝난 거예요. Q&A는 안 하십니까, 대표님? Q&A요? 네. Q&A를? 해보세요. Q&A. Q&A를? Q&A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혀꼬고 말해버리시라니까요. Q&A 안 하십니까, 대표님? Q&A?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Q&A. Q&A 말고 Q&A? Q&A 안 하십니까, 대표님? 아, 진짜. 꼬세요. 아, 자, 한 번 더. Q&A? 술을 먹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Q&A? Q&A. 자, Q&A. 꼬세요. Q&A. 와우, 기가.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은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불쌍하죠, 저. 와. 꽂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대요. 무조건 건강에 좋습니다. 무조건 건강에 좋아요. 그죠? 소화기관, 심장과 머리 이렇게 있습니다. 와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뭐 이번에 또 성공하시면 다 뺍니다. 저 표정 관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하세요. Q&A는 언제 하시나요, 대표님? Q&A를 어떻게 하십니까? Q&A는 안 하시나요? 아니 한국말 할 때 말고 Q&A 할 때 억양을 확 들어가야죠. Q&A는 안 하십니까, 대표님? Q&A. Q&A. 아 영어 되게 못하시네. 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 토익 235점인데 Q&A를 못하십니까? Q&A 잘 못합니다, 대표님. 계속 끼세요. 와! 자, 이거 Q&A 중에서 하나 답변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 자, 삼성그룹 공채 안 하는데 이번 상반기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이미 저희 그 매주마다 하는 재능기부 자콘서트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원래 기업들은 3월달, 9월달 상하반기 채용 시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삼성, 현재, LG 그런 채용 시장에서 3% 미만의 대기업들만 그렇게 공채를 했던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원래 1월달이나 7월달이나 11월달이나 12월달이나 항상 채용 공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서야 순리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열사마다 뭐 어떤 계열사는 3월달, 어떤 계열사는 5월달, 7월달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일단 삼성그룹의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공채는 일단 중단할 겁니다. 왜? 회장을 빨리 풀어줘야지. 그래야지 공채를 시작한다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매체를 보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언을 못 하겠네요. 공격당할까봐 삼성에서.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채용은 하게 돼 있고 일단 여러분들 삼성 말고도 여러분들 솔직히 삼성 어리 쪽부터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른 기업들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하고 자 한 번 더 마지막 기회. 오늘 또 하디슈인가요? 하디슈는 진작에 하시고 네, 하디슈네요. 여러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눌러주시고. 19개밖에 안 돼요. 체코친이 한 번 더 마지막 트레럴 Q&A. 트레럴 Q&A. 끝까지 혀를 펴지 마세요. Q&A. 트레럴 Q&A. 트레럴 Q&A. 해보셨어요? Q&A. 트레럴 Q&A. 트레럴 Q&A. 뭔가 조작티가 나는데 난 진짜로 하는데 조작티가 나는데 조작티요? 트레럴 Q&A. 트레럴 Q&A. 아 조작티 나잖아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트레럴 Q&A. 천사 패밀리처럼 저 발음이 나와야 저 발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트레럴 천사 패밀리. 야, 저 친구 내 코드인데? 아주 좋습니다. 방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날 자콘서트를 하니 꼭 들으시고 또 조기마감 하면 자주 됩니다. 이렇게 뭔가 근본 없는 애들이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상위 1% 우리 최코치님은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상위 1% 취업 전문가이십니다. 아시겠죠? 대표님 0.1%시고요. 아이씨! 아닌가? 끝내려고 하니까는 아, 네. 0.1%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1% 중에 이제 1등이시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맞습니다! 이죠. 자 콘서트 매주 들어가도 안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납니다. 천상 패밀리 저 친구 누구야? 자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빼주세요. 제가 빼겠습니다. 근데 뺄 때가 아픕니다, 이거는. 사실 꽂을 때는, 잠깐 대표님도 꽂아드리는데, 이거 뺄 때가 아픕니다. 사실 꽂을 때는 잘 느낌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잠이 안 오거나 뭔가 힘들다. 집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잡념들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항상 이 벌칙 시간 말고 항상 전 자주 낍니다. 귀에다가. 와, 근데 진짜 괜찮네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대표님, 저 이렇게 꽂아드릴까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워낙 그 나무 집게도 하다 보니까 이거 꽂아도 이제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꽂았을 때 안 아픈 게 이제 좋은 좋습니다. 곳이라고 하는데. 네. 좋아요. 내 상사도 저러면 어떡하지? 갈구는 것보다 쉽게 꽂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한번. 갈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을 혼내는 것 대신에 하는 게 나은지 어떤 상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관절, 내장기관, 등과 어깨, 인후와 비강, 코, 심장과 머리 다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전에 저의 동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둘 다 안 하는 상사. 이제 빼도 안 아파. 안 아프신가요? 좋아. 저 뺄 때가 아프네요. 와. 내 책에 보면 공기업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읽으세요. 사실 읽지 마세요. 책. 지금 새로운 책 책이 사지 또 나올 말고 거니까요. 새로운 책 나왔을 때 그때 책 사세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럼 이만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